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26일 두산 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포인트 하락했고요. 오늘 거의 부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은 또 매도했지만 기관이 계속 코스피를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 나오면서 또 이렇게 조금 상승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증시가 상방으로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애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 확실히 코스피도 지금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한미 회담을 했죠.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그 항목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첫째는 백신 협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SK 아니죠? 그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겠다. 두 번째는 미사일 지침 해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원전 협력입니다. 네, 그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121선을 위태위태하게 지키고 있지만 지금 확실히 상방으로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면 다우 나스닥도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둘 다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큰 움직임 없이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니케이 상해 종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 위험은 좀 없어졌지만 여전히 주식 자체가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외국인이 경계를 하면서 6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선물 자체는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제도 상승을 하다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1118원으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도 큰 움직임이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환율도 이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시는 오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쿠아 보겠습니다. 오늘 350원 올라서 11,450원, 3% 올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두산중공업 리뷰를 하면서는 박수로 시작을 했지만 두산인프라코아는 아직 박수치기에는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양갈래길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계속 요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한 가지는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해서 돌파를 하는 시나리오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위로 돌파하는 것보다 아래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을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어떻게 두산인프라코아가 또 11,500원 선 요 지점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또 눌러진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두산인프라코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분할이 될 텐데,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분할되었을 때, 이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두산중공업이 16,10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0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두산인프라코아가 1000주라면, 1145만원 정도인데요. 두산중공업이 16,100원이 되어버려가지고, 471주를 곱하게 되면, 얼마죠, 이거? 예, 그 두 개를 제가 합쳐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11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비율을 좀 조정을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는 것 같죠? 참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딱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분할을 했을 때도 뭔가 내가 찝찝하다라는 점을 없애주는 것인지 일단 두산중공업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스는 있었죠. 한미 원전 협력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도 오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봉도 계단식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고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12,000원은 가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야, 두산인프라코아도 엄청나게 매수했네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을 둘 다 쌍매수를 아주 쌍끌이를 해버렸다. 지금 증시 전체에서는 외국인이 나가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간도 13만 7천 주 매수를 했고요. 벌써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 팔았던 거를 뭐 거의 3일 만에 다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연기금이 또 통큰 매수를 하면서 사모펀드와 같이 계속 두산인프라코아를 사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은 계속 모아가는 이유가 두산중공업을 받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제 현대인프라코아 가명이죠. 가명으로 되었을 때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와 이 시너지 발휘, 그 다음에 신용 등급 상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굴착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최근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공매도 잔고가 몇 주였죠? 자,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두산인프라코아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590만 주로 조금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 거래량이 이제 전체 거래량이 한 640만 주 정도인데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량은 크게 전체 거래량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고요. 잔고 수량이 저는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두산인프라코아의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지금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심심치 않게 계속 터치를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방법.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 횡보를 하거나 위로 돌파를 할 것이다. 만약에 횡보를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그동안 응집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분할이 되고 나서 터질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둘 다 이렇게 좋게 상승 마무리를 해서 정말 좋네요. 자, 두산인프라코아의 대차장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 종목 상세 보시면 자, 2200만 주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변함 없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추정이 아직 당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함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외국인 보율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죠. 10%대 회복했을 거로 보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봤던 기사 같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여기 있죠. 두산인프라코아 IR에서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사우디에서 4월과 5월 모두 합해서 굴착기 75대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5대의 굴착기를 수주를 했다. 두산인프라코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4월 25대, 5월 50대의 중대형 굴착기 수주 계약을 각각 맺었다라고 26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형을 벌써 이렇게 75대를 수주를 했고 사실 이제 4월 달에는 중국 이 수출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 중국 내수 시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렇게 굴착기에 대해서 수주가 터졌고요. 원래는 이제 북미, 유럽에 대해서 추가로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동 쪽에서도 터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의 관계자는 수요에 최적화된 장비 성능과 가격 서비스를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동 시장은 경기 침체와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의 시장 가세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해서 브랜드 가치와 제품 평판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시장도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두산인프라코아가 꽤 차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우디가 우리나라 두산중공업과도 이제 원전 건설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담수화 플랜트죠. 네, 엄청나게 큰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 원전 수주도 있고 뭔가 이 우리나라와 계약을 많이 해주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이 둘 다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히 리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